조갑제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4년 9월 3일 오후 1시입니다. 최보식 조선일보 기자 출신 언론인이 운영하는 최보식의 언론은 의료 대란 등 이 쟁점이 있는 사안에 대해서 객관적이고 사실 중심의 이 보도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는 보수적이지만은 사실관계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보도하는 이런 성향을 저는 보통 보수적 리버러리스트, 컨서버티브 리버러리스트 뭐 이렇게 제가 분류하기도 하는데, 의료 대란에 대해서 줄기차게 윤 대통령에게 비판적 입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비판적 입장이 바로 정확한 입장입니다. 방금 올린 글 하나가 제목이 이렇습니다. 풍차향해 돌진한 윤키호테 응급실 뺑뺑이 기사 230건의 실체입니다. 사회부장 출신인데 아주 사실을 중심으로 논리를 전개를 하고 있습니다. 소개를 하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진료 운영이 원활하게 돌아가고 있다. 기자회견 발언 후 비판이 거세자 대통령실은 응급의료 공백 문제는 의사 부족으로 수년간 누적된 문제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반박 자료라고 내놓은 게 이런 식이다. 작년 기사 검색이다. 기자 출신인 대통령실 대변인은 지난 한 해 언론에서 응급실 뺑뺑이 키워드로 쓴 기사가 230건 가까이 된다며 응급 의료 공백 문제는 의사 부족으로 수년간 누적된 문제라고 주장했다. 대변인은 기자를 허탄 것인지 아니면 국민을 현혹하려는 의도인지 둘 중 하나다. 응급실 뺑뺑이 키워드로 쓴 기사는 230건이라는 것은 하나의 뺑뺑이 사건에 수많은 비슷한 기사들이 양산된 결과다. 이를 마치 작년에 응급실 뺑뺑이 횟수가 230건으로 발표한 것이다. 딱 지금의 대통령실 수준을 보여준다. 최근 위장 출혈 증상을 보인 A씨가 1,000병상의 대규모 병원에 가서나 내시경을 해서 지혈할 수 있는 소화기 내과 의사가 없었다. 그런 다른 대학병원을 방문할 것을 권고받았고 다른 병원들을 전전하다가 치료가 늦어져 결국 사망했다. 이보다 앞서 같은 병원에서 이런 이유로 비슷한 사망자가 있었다고 한다. 이는 의사계인 SNS를 통해 알려진 사례다. 우리 주위에서 제때 치료나 수술을 못 받아 발을 동동거리는 환자들의 이야기가 계속 들려오고 있다. 전시 상황이 아닌데도 살릴 수 있는 환자들이 죽어가고 있다는 뜻이다. 하지만 용산 대통령실에는 방음막이 쳐져 있는 모양이다. 아니면 대통령 양반만 지금 딴 세상에서 살고 있는 것이다. 이재명 대표가 여야 대표회담에서 응급실 뺑뺑이로 죽지 않아도 될 사람이 죽는 사고가 이미 지난해 총 발생량을 초과하고 있다고 주장하자 대통령실이 발끈했다. 이재명의 주장은 정부 통계로 확인되지 않은 것이고 응급 환자 사망에는 다양한 변수가 있어 사망해도 되지 않을 뿐이 사망한 것을 확인하기 어려워 통계 자체가 산출되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이재명이 꼴보기 싫다고 해서 이런 말을 국정과 민생을 책임지는 대통령실로부터 들어야 하는지 기가 막힐 따름이다. 정부는 의료 사태 초기에 의료 피해 신고센터를 설치했으나 한 달 뒤 한 차례 500여 건을 발표한 뒤로는 침묵하고 있다. 책임의 화살을 피하기 위해서일 거다. 그럼에도 대통령실은 정치적 불이익을 감수하면서도 국민 생명권과 건강권을 지키기 위해 의료개혁을 추진하고 있다고 여전히 같은 소리를 반복하고 있다. 그런대로 잘 굴러가던 의료 시스템에 평지 풍파를 일으켜 망가뜨린 것을 개혁이라면은 향후 개혁의 정의를 다시 내려야 할 것이다. 개혁신당 이준석 의원은 윤 대통령은 자신이 하는 일이 개혁이라고 생각하고 개혁에는 반대가 따르기 마련이라고 굳게 믿고 있는 것 같다 면서 이는 마치 돈키호테가 풍차를 거인으로 오인하고 돌격하는 것과 비슷한 맥락이라고 비판했다.
수세에 몰린 대통령실은 의료개혁특위에서 합의된 안을 갖고 오면 재검토하겠다고도 했다. 똥꼬집이라기보다 참으로 비겁한 대통령이다. 자신이 일을 벌렸으면 자신이 매듭지어야 한다. 자기가 만든 쓰레기는 자기가 치워야 하는 법이다. 자기가 만든 쓰레기는 자기가 치워야 하는 법이다. 이게 결론이네요. 자꾸 의료계 보고 통일된 안을 가져오라고 그러는데 통일된 안이 나와 있지 않습니까? 2,000명 정원 백지화 아닙니까? 그게 통일된 의견입니다. 그런데 어디서 또 새로운 안을 가져옵니까? 그리고 여기 이야기대로, 최보식 기자 이야기대로 모든 문제는 윤석열 발 아닙니까? 결자 해지 아닙니까? 그러니까 자신의 주체적 판단에 의해서 문제 해결을 해야지, 의사들 보고 통일된 의견 있는데도 불구하고 통일된 의견 가져오라고 계속 엉뚱한 소리 하면서 시간을 지체시키는 과정에서 죽어나가는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살릴 수 있는 생명이 죽어나가는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6.25 남침 이후 국민 생명이 전반적으로 위험에 처한 최초의 사례입니다. 의료 전선의 최일선 응급실이 지금 흔들리고 있습니다. 그것은 전쟁 때 최전선에 구멍이 생겨가지고 적군이 밀려 들어오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의사들이 병마와 싸우고 있는데 윤석열 대통령은 그 의사와 싸우고 있습니다. 외적과 사투하던 이순신을 허위 정보에 속아서 감옥에 집어넣고 고문했던 선조와 윤석열 두 사람의 얼굴이 겹쳐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종합제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4년 9월 2일 밤 9시 30분입니다. 의료 대란이 장기화되고 있는 이유는 뭐 여러 개 있겠지만은 핵심적인 것은 전공의 그리고 대학생들 합쳐서 약 3만 명이 현장을 떠나버린 겁니다. 전공의들은 사직을 해버리고 의대생들은 학교를 나가지 않고 있습니다. 이들은 20대, 30대입니다. 왜 이 젊은 이들이, 우리나라에서 가장 머리 좋고 가장 열심히 공부했던 이들이 서로 연락도 안 하고 거의 자발적으로 이심전심으로 약 3만 명이 의료 현장을 떠나버렸느냐? 이걸 연구를 해야 됩니다. 이런 끔찍한 일이 대한민국 건국 이후 처음이다 이겁니다. 그런데 뭐 자기 밥그릇 걱정한다든지 하는 이런 차원의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는데, 특히 정부 측에서 완전히 헛다리를 짚고 있습니다. 2030 세대가 그 중에서 최고의 지능을 가진, 그리고 열성을 가진 사람들이 이렇게 떠나버린 것, 순식간에 떠나버리고 돌아오라는 간청에, 호소에
압박에 전혀 반응하지 않고 있는 이유를 한마디로 하라고 한다면은 윤석열의 안하무인에는 질렸다는 겁니다. 윤석열식 정부 통치 방식에는 희망이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런 사람 밑에서는 의사 못 해먹겠다는 겁니다. 이건 자존심과 상당 부분은 감정 싸움이기도 합니다. 그 감정의 대상이 윤석열, 인간 윤석열입니다. 인간 윤석열이 보여준 무모성, 그리고 안하무인, 오만, 허영심, 그리고 옹고집, 이런 게 다 합쳐가지고 이 2030하고는 안 맞는 거예요. 윤석열 대통령을 검사실부터 잘 아는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 중에 하나가 윤석열의 성격이, 성질이 그를 망칠지도 모른다. 그러면 윤석열이라는 사람이 어떤 성격을 가지고 있느냐? 성격 형성에서 중요한 것이 뭐 가정 환경 이렇게 올라갈 수도 있지만은 중요한 게 두 개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는 특수부 검사 출신이었다. 사람 잡아 넣는 기술자와 사람 살리는 기술자 사이의 이 뭐가 궁합이 안 맞는 거예요. 또 하나, 구술을 한 사람이다. 구술을 했다는 사람 여러분 만나본 적 있습니까? 구술을 했다면은 뭔가 독특한 점이 있을 겁니다. 지금까지는 윤석열 대통령 구술할 정도로 인내심이 강하다 이렇게 됐는데 그게 아니고 구술을 한 사람의 성격상의 문제점도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조갑제 TV 동영상에 그게 해답이 될 만한 글이 하나 올라와서 제가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이분은 의사면서도 사법고시에 합격한 사람입니다. 독특한 경험을 가지니까 이번 이 사태를 보는데 아주 좋은 입장에 있는 사람입니다. 그 긴 댓글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나는 뒤늦게 사법고시를 봤다. 예방의학 전문의 취득하고 군의관 복무 후 박사학위 취득 후 연구 강사도 하고 뒤늦게 사법고시 준비를 했다. 신림동에서. 신림동은 추억의 장소다. 신림동의 PC방은 얼마나 쾌적한지, 만화 가게에서 짜장면 시켜 먹으며 만화를 보는 것은 또 얼마나 재미있는지. 뒤늦은 나이에 공부를 시작했지만은 공부 시작 3년 반 만에 사법고시에 합격했다. 당시 법대를 졸업한 친구들이 평균 4년, 6년 이상 걸리던 것을 고려하면 비교적 빨리 합격했다. 신림동의 추억은 많다. 재미난 추억도 많다. 그중 하나, 장수생 이야기. 이건 올해 고시를 시험 쳤다는 그런 뜻입니다. 신림동엔 장수생이 많다. 오래 산다는 저 목숨 숫자가 아니고요. 수업할다 할 때 그 숫자입니다. 아주 많다. 이분들은 아는 게 많다. 이론과 판례를 줄줄이 읊는다. 그런데 시험엔 떨어진다. 왜 떨어질까? 정확하게 알고 있지 못하기 때문이다. 오래 공부하다 보니 어느 게 아는 것인지 어느 게 모르는 것인지 구분이 안 되는 경지에 이르렀기 때문이다. 다 아는 것 같은데 다 아는 게 아닌 무념무상의 경지에 오른 것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구술을 했다고 한다. 본인은 역경을 극복했다는 어떤 자랑으로 생각하는 듯하다. 그러나 사실 자랑일 수 없다. 부모 등골 빼먹은 게 어떻게 자랑이냐. 미안하고 죄송한 마음을 가져야 정상적인 사람이다. 윤 대통령이 대국민 담화 때 정부가 9번 의료계에 굴복했다는 듯이 떠들었다. 정부 수립 이후 얼마나 많은 일이 있었겠나. 9번이라는 숫자는 어이없는 자의적인 숫자다. 내가 느끼기엔 그냥 대통령의 구수에 맞춘 숫자다. 대통령이 방귀를 뀌니 옆에서 시원하시겠습니다라고 아부를 했다는 옛 이야기가 떠오른다. 부끄러워해야 할 구수를 역경의 상징으로 만들어 아부하는 용산 참모들이란
정부가 매번 의료계에 굴복했다는 것도 전혀 사실이 아니다. 우리나라는 전 세계 민주주의 국가에 없는 요양기관 강제 지정제를 시행하는 나라다. 조선시대의 부역 같은 제도로 의료체계를 강제적으로 운영하는 나라라는 의미다. 현대 민주주의 국가에서 부역이란 제도가 가능하겠나? 그게 가능한 나라가 우리나라이다. 그런데 정부가 9번 의료계에 번번이 굴복했다고? 이번에 이길 것이라며 용산참모가 대통령님 시원하시겠습니다 하고 부추기거나 대통령의 권력을 뒤에서 이용하고 있는 거다. 윤석열 대통령이 의료 문제에 대해 몇 개월 전 대국민 담화에서 한참 떠들었다. 어제 국정브리핑에서도 한참 떠들었다. 온통 틀린 말 투성이다. 정확히 모르는 것이다. 뭘 아는지 모르는지 잘 모르는데 소주 마시며 후배들에게 밤새워 설 풀던 스타일로 떠드는 것이다. 물론 용산 참모가 써준 것이리라. 사실 대통령이 모든 것을 다 알 수 없다. 그거 당연하다. 대통령이 신이 아니니까. 그래서 나는 그 부분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을 비난하지는 않는다. 비난할 수 없다. 그런데 여기 중요한 지점이 있다. 대통령이 다 알 수 없기 때문에 대통령은 말을 아껴야 한다. 말을 많이 하면 실수를 하게 되어 있다. 바로 이 지점에서 윤석열의 사법고시 구수생의 모습이 드러난다. 윤 대통령은 잘 모르면서 장광설을 떠든다. 자기가 모든 걸 안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바로 이 지점이 역대 다른 대통령들과 다른 모습이다. 교만한 거다. 의료 현장에서 밤새워 진료하는 수많은 의사들이 심각하다고 아우성치는데 의료 현장에 가보지도 않은 대통령이 의료 현장에 가보라고 말한다. 교만도 이런 교만이 없다. 교만할 뿐더러 정상적인 사고 구조가 아니다. 게다가 불통에다가 잔혹한 마인드까지 갖추고 있으니 박근혜 대통령에게 얼마나 잔혹하게 했나, 삼성 이재용에게 얼마나 잔혹하게 했나, 조국 집안의 잘못도 매우 크지만 매우 잔혹하게 대한 것이다. 그 잔혹이 지금 의료계를 향해 꽃피고 있다. 그러나 결국 권력의 꽃은 지는 법이다. 그 와중에 정말 불행한 것은 그 와중에 희생되는 환자들이다. 구수했다는 분의 독특한 심성을 정말 실감 있게 설명해 주셨는데, 바로 이런 사람을 전공의와 의대생들이 대하니까 저런 식으로 행동하게 된다 하는 것을 아마 이해하는데 약간은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소개해 드렸습니다. 조갑제닷컴에 올려놓았으니까 그걸 프린트해 가지고 돌려보십시오. 감사합니다.